거꾸로 수업 기dim 영상, 오늘은 의복 관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복 관리란 의복을 잘 손질하고 수선하고 세탁하고 정리 보관해서 깨끗하게 유지해서 계속 입을 수 있게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의복 관리는 의복의 수명을 길게 하고 위생적인 의생활을 가능하게 하지요. 의복을 손질하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서 보관하게 됩니다. 먼지 털기는 의복 관리에 가장 쉬우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외출하고 돌아온 후에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옷을 벗어서 마스크를 쓰고 바람을 등진 방향에서 먼지를 털어준다면 집에 있는 집 진드기의 많은 부분을 없앨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외출하고 돌아와서의 먼지 털기 과정은 의복의 손질에서 아주 기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솔이나 접착 테이프를 이용해서 의복에 남은 먼지, 붙은 먼지들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진드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수면 시에 사용하는 이불, 그 다음에 베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도 이 진드기는 서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보기만 해도 무척 끔찍한 모습이죠. 그래서 의복의 관리는 우리 건강과도 관계 있는 중요한 의복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의복 손질 중에서 두 번째는 얼룩배기입니다. 얼룩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묻은 즉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얼룩이 번지지 않도록 얼룩진 부분 밑에 천을 깔고요. 면봉이나 솜방망이로 살살 두드려서 제거해야 합니다. 약품을 사용할 때는 옷감에 손상을 주지 않는지 옷의 안쪽에 약품을 묻혀서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얼룩의 종류에 따른 얼룩배기 방법인데요. 커피나 차는 물과 부엌용 세제로 비교적 잘 지워지는 얼룩입니다. 주스나 과일즙은 산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암모니아수와 표백제로 남은 색소를 지우도록 합니다. 우유나 아이스크림은 물과 부엌용 세제로 씻어내고 오래된 얼룩은 단백질 분해 효소를 사용해서 제거합니다. 혈액에서 중요한 것은 혈액은 단백질 성분입니다. 혈액의 성분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나 더운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40도씨 이하의 비교적 찬물을 사용해서 부엌용 세제로 씻고요. 남은 얼룩은 암모니아수나 단백질 분해 효소로 제거합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얼룩이 생기기 쉬운 것이 김치국물이죠. 김치국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구할 수 있는 양파즙으로 문지른 후에 세탁하면 됩니다. 이 붉은 색소는 세탁할 때 조금 남아 있어도 건조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없어집니다. 식용유나 버터는 지용성 얼룩이기 때문에 벤젠, 알코올을 사용해서 제거하고 세제를 사용합니다. 유성 볼펜, 잉크 같은 것은요. 물과 부엌용 세제를 사용해서 제거하고요.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물파스 있죠. 물파스도 유성 볼펜, 잉크를 지울 수 있는 좋은 재료입니다. 껌이나 접착제는 중요한 것은요. 얼음으로
얼음으로 딱딱하게 굳혀서 긁어내고 남아있는 껌이나 접착제는 벤젠이나 알코올에 녹기 때문에 어, 남아있는 얼룩은 벤젠이나 알코올을 제거하고 세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 진흙은요. 건조시켜서 흙을 털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건조시켜서 흙을 털어낸 다음에 남은 얼룩은 세제로 제거하면 됩니다. 다음은 의복의 세탁입니다. 물세탁은 우리 집에서 손빨래나 세탁기를 이용해서 물을 이용해서 오염을 지우는 방법입니다. 장점은요. 세탁 비용이 적게 들고 세탁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옷이 손상되거나 형태와 색이 변할 우려가 있죠. 그래서 물세탁이 불가능한 옷감들은 반드시 건식 세탁인 드라이 클리닝을 하여야 합니다. 물세탁 시에는 의복의 품질 표시를 확인해서 섬유의 종류와 취급 방법을 고려해서 세탁 방법을 결정합니다. 우리 옷에 이 안쪽 솔기에 붙어 있는 라벨을 보면 물 세탁을 하거나 또는 드라이 클리닝을 하거나 세탁 관리 방법에 대한 표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의복의 품질 표시를 확인하고 세탁물을 세탁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탁물 분류 시에는 섬유의 종류에 따라서 옷의 형태와 색상에 따라서 그 다음에 너무 오염이 많은 것은 오염이 적은 세탁물을 역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염이 심한 세탁물은 따로 분류해서 세탁합니다. 세제는 일정량 이상을 사용하면 세탁 효과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탁 효과가 떨어지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표준 권장량만큼만 사용합니다. 세제의 종류에는 비누가 있고요. 합성세제가 있습니다. 비누는 pH가 알칼리성을 띱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알칼리성이 강한 이러한 섬유들을 비누로 세탁할 수 있고요. 합성세제는 약한 알칼리성과 중성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누, 가루 비누나 그다음 부엌용 세제들이 대부분 이 약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고요. 중성세제는 모나 견, 아세테이트나 나일론 섬유를 세탁 시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우리 시중에서 파는 울 샴푸라고 되어 있는 세제들이 대부분 중성세제입니다. 혹시 집안에 중성세제가 떨어져서 없을 경우에는 머리 감는 샴푸도 역시 중성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합니다. 세탁을 할 때는 애벌 빨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애벌 빨래는 모든 섬유에 가능한 건 아니고요. 물에 강한 면섬유나 마섬유를 사용했을 때 효과적입니다. 오히려 물에 약한 섬유를 애벌 빨래를 하면 옷감을 손상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에 강한 섬유를 빨래할 때 애벌 빨래라는 거죠. 애벌 빨래는 봄 빨래 전에 미지근한 물에 담궈서 가볍게 주물러 빠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봄 빨래 때는 이제 세제를 이용해서 빨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세제의 구조입니다. 세제의 주성분은 계면 활성제입니다. 계면이란 두 가지 성질이 다른 물질의 경계면이 계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탁에서 발생하는 경계면은 물과 물과 지용성 오염들이 있는데요. 물과 기름은 잘 섞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 물과
세탁할 때 이 물과 지용성 오염 종류가 기름 종류가 잘 섞여서 이 계면이 활성화되어서 세탁이 잘 일어나도록 하는 작용을 이 계면활성제가 하고요. 따라서 이 계면활성제는 바로 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제는 먼저 세탁물의 때와 세탁물 표면에 침유기는 오염 쪽에, 그렇죠? 침유기는 오염 쪽에 이쪽이 되겠죠. 그 다음 친수기는 물 쪽에 배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는 물과 세탁물이 물에 담겨 있을 때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침유기는 오염 쪽에, 친수기는 물 쪽에 배열이 되죠. 이 과정을 침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침투된 세제들은 때에 착해서 때에 달라붙죠. 달라붙어서 이거를 때를 불린다고 하죠. 불리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 세제는 때를 섬유로부터 분리해냅니다. 그 다음에 잘게 때의 크기를 잘게 부수어서 물속으로 유화시키고 분산시키죠. 그래서 유화라는 것은 이 때들이 잘게 부수어져서 물에 골고루 섞여 있는 현상을 유화라고 합니다.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 계면활성제는 잘 섞이지 않는 물과 이런 기름때들을 잘게 나눠서 이렇게 섞여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을 함으로써 세탁물에서 기름때를 이렇게 제거해주는 과정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탁물을 헹구게 되는데요. 세제의 농도는 0.1 내지 0.3% 정도에서 가장 세탁 효과가 좋고요. 중요한 것은 세탁물의 온도인데요. 일반 세제는 세탁의 온도인데요. 일반 세제는 30 내지 40도씨가 적당하고요. 선생님이 잘못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봄빨래에 관한 설명입니다. 봄빨래의 세제 농도는 0.1 내지 0.3%, 그 다음에 물의 온도는 30 내지 40도씨, 그 다음 세탁 시간은 너무 길면 다시 역오염되고 옷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 내지 20분 정도가 적당하고요. 그 다음 헹군 과정입니다. 헹군물의 온도는 중요한 것은 봄빨래보다 약간 높은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물로 한 번 헹구는 것보다 적은 양의 물로 여러 번 나눠 헹구는 것이 세제가 제거되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헹군물에 유연제를 넣고 헹구면 정전기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촉감을 부드럽게 할 수가 있죠. 정전기 발생제 역시 유연제 역시 적당량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탈수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탈수하는 방법 역시 세탁물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합니다. 옷감이 상하지 않도록 세탁기에서 단시간 탈수하는 것이 좋고요. 편성물의 경우는 수건으로 물기를 빼고 그늘에 뉘어서 건조합니다. 뉘어서 건조하는 것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물기를 머금은 편성물은 무척 무겁습니다. 이것을 걸어서 건조하게 될 경우에 옷감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뉘어서 건조하는 게 좋고요. 견섬유, 모섬유, 난로, 아세테이트 등은 그늘에서 건조합니다. 햇볕에 약하기 때문이죠. 자, 드라이 클리닝은 물세탁보다 옷감을 덜 상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심한 오염이나 수용성 오염의 제거는 어렵습니다. 변형되기 쉬운 의복의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죠. 드라이클리닝의 용제는 대기나 수질 오염의 또한 원인이 됩니다. 드라이클리닝 할 때 오염 부분은 미리 알려주어서 반드시 그 부분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세탁소에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옷을 찾아서 옷과 오염이 제거 여부와 의복의 손상 여부를 바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드라이클리닝 세제에는 어, 벤젠, 나프탈렌, 트라이클로로 에틸렌 등 유독한 화합물질이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하여 피부염과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라이클리닝 해온 옷들은요, 보관하기 전에 그러한 물질들이 잘 휘발될 수 있도록 공기 중에 좀 노출시켰다가 옷장에 보관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클리닝 해갖고 왔을 때 씌워져 있는 비닐은 벗겨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충분히 걸어두어 위에 물질을 휘발시키도록 합니다. 오늘 드림 영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